예, 키가 작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자, 저는 중간에 제가 주제를 사실은 바꿨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이야기는 국가에서 2,000억을 들여서 만든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제대로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서울시에서 전문 상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황나경입니다. 학교폭력과 청소년 자살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교육적 화두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우리 감정 교육이라는 모토로 공간 소통하는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2,000억 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위 프로젝트는 대단히 야심차게 시작됐습니다. 단위 학교에서는 제가 이걸 처음 써봤어요, 사실은. 네, 단위 학교에서는 예방비 교육을 위해서 미스 클래스를, 그리고 단위 교육청에서는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미스 센터를, 그리고 시도교육청 단위에서는 집중적인 치료를 위한 기숙형 미스쿨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번에 원스톱으로 치료를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였습니다. 이 하나에 들어가는, 미센터에 하나에 들어가는 것은 2,500만 원으로 4,756개를 만드는데 1,189억, 그리고 미센터 하나를 짓는데 2억씩 들여서 전국에 147개 294억, 그리고 미술관 하나를 짓는데 100억씩 들여서 6개를 짓는데 600억, 그래서 시설만 총 2,083억을 들인 그런 엄청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설비만 엄청 많이 들였습니다. 여기 그래서 어떤 사람을 배치할지 계획도 사실은 다 세웠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 안전망을 지키는 가장 최선선에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대다수는 최소한의 수련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80%는 비정규직입니다. 저는 이 그림은 좀 획기적이시죠? 이 그림은 제가 4년 전에 상담을 했던 내담자가 그린 사람 그림입니다. 일반 애들은 절대 저렇게 그리지 않습니다. 사람 그림이고요. 이 학생은 제가 전문 상담 인턴교사로 있었을 때 첫날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의뢰했습니다. 이 학생이 저한테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이렇게 와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딱 알았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어떡하지? 왜 첫날부터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님께서 주셨을까? 별의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아이는 학교에서 굉장히 총망받는 아이였습니다. 전교에서 30등, 학원을 한 번도 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에서 30등 안에 들었고 학교에서는 영재반에 들 정도로 우수한 재원이었는데 이 학생의 아버님은 7살 때 혈관불명이 되었고 나이 어린 남동생이 있었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차상위 계층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스스로가 진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장애가 있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혈관 가출을 했고 어머니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는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어머니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던 그런 이쁜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지능이 높았지만 사회성이 전혀 없는 장애인 아스퍼거 장애를 실제로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죽고 싶은 마음과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 두 가지를 양가적으로 느끼고 있어서 그렇게 죽고 싶어 했고 정말 치열하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인턴 교사였고 그 학교에 딱 4개월만 있을 수 있었고 한 학기에 시간밖에 없었지만 시간도 실력이 없던 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얼마나 정말 살고 싶은지 그걸 심장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어머니를 설득해서 정신건강센터에 의뢰를 했고 결국은 겨울방학 때 입원을 해서 이 아이가 퇴원했을 때 저한테 문자를 처음 보냈습니다. 아스퍼거 장애는 사회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문자를 안 보내요. 보내는데 제가 저한테 보냈던 단 한 줄은 이제는 저도 열심히 살아보고 싶어요. 였습니다. 이제 저는 계약이 끝나서 다른 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달쯤에 됐는데 연락이 오기를 이 여성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사실은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이 학생은 갑자기 가정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퇴원 후에 사후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교에 보건 선생님이 그런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오는 수뇌교사는 4월부터 오는 상황이었고 부모님이 이런 지식을 아는 상황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대단히 방치된 상태에서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돈을 들인 위클래스가 그 학교에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코코아 다 있었고요. 사탕 초코에 다 있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 제가 걱정이 돼서 의뢰도 했었습니다만 서울 수원 시민이 당시에 100만이 넘었는데 그 중에 중학생을 담당하는 사람이 딱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일까지 신경을 쓸 만한 노력은 사실 불가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는 정말 잘 살아보고 싶었고 정말 많은 재능을 남기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2012년부터 국가에서는 정서행동 선별검사라는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살 위험군, 학교폭력 위험 학생, 우울, ADHD를 선별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 저희 학교에서도 올해 실시를 했고요. 본교에서는 10% 이상의 78명이 곧 자살 비위험 학생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 안에 30%는 환청과 환각, 조기 정신증 등 정신과적 질환을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정신과로 오래 하는데 지금 한 학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2천억 원을 들여서 수행한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간만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는 사실 없습니다. 외부 사설 기관의 경우에는 최소 3에서 5년 이상 수련을 거친 사람이 외부 책임자이지만 이 프로젝트 담당자가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좋은 시설을 다 놔두고 안일하게 코코아 타준다고 해서 애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 이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를 좀 배치해달라는 것입니다. 신규 배치자를 3년 이상 수련을 받은 자로 해주고 현재 배치한 사람은 체계적인 수련을 좀 제공해달라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학생 수는 주는데 교사가 남기 때문에 광원교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광원교사를 전문상담교사로 전환할 경우에는 2년 이상 수련을 한 사람으로 전환시켜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희망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그냥 사랑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배치해 주어서 병들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